시사과의 요지는 한국 사회의 적폐청산, 대한민국 대개조는 진보가 한 목소리를 낼 때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1600만의 촛불이 대통령을 하야시킨 지금의 전국은 1960년 4.19 전국과 자주 비교되곤 합니다. 이승만 대통령을 하야시켰던 당시 전국과 지금 전국이 상당히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난 4.19 전국에서는 1961년 5.16 군사 쿠데타에 의해서 혁명의 성과가 처참하게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박정희 군부 독재 정권이 등장한 것입니다. 5.16 군사 쿠데타로 4.19 혁명의 성과가 무너진 이유는 어디 있겠습니까? 당시에 혁신 계열들의 분열로 인해서 민주개혁이 유야무야된 측면이 상당히 강합니다. 결국은 4.19 혁명 이후에 민주개혁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가지 못한 결과 5.16 군사 쿠데타라고 하는 커다란 역습을 맞았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당시 4.19 혁명 당시 혁신 세력들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을 하야시켰던 4.19 혁명, 국민들의 민주개혁 요구는 상당히 분출했습니다. 당시의 혁신 계열들은 크게 사회대중당, 그리고 한국사회당, 그리고 혁신동지협의회 등 다양한 세력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혁명 이후의 주도권 다툼, 그리고 혁신 계열 내의 주도권 다툼에 빠져든 나머지 국민들의 혁명의 열기를 계속적인 민주개혁으로 가져가지 못했습니다. 애초에 한국사회 혁신계열의 대표적인 정당은 바로 죽산 조봉암 선생의 진보당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조봉암 선생님의 진보당은 이승만 정권의 탄압에 의해 가지고 1958년에 강제 해산당하고 말았습니다. 진보당이 해산되자 진보당 내에 남아있던 일부 인사들은 사회대중당을 형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사회대중당은 진보단계와 그리고 민혁단계로 나뉘어져 가지고 내부적으로 분열을 겪었습니다. 한국사회당 역시 인물 중심의 파벌 싸움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혁신동지협의회가 구성이 되었는데 이 혁신동지협의회는 사회대중당에도 망라되지 않고 한국사회당에도 망라되지 않은 제3의 인물들이 모여서 혁신동제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애당초 광범위한 혁신 세력들을 모두 다 모으겠다라는 취지에는 도달하지 못하고 내적으로 분열하다 보니까 일부 세력들의 협의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혁신 세력들이 사분오열돼서 찢어져 버리자 1960년 7월 29일의 총선에서는 전체 혁신 세력들이 총선에서 참패하는 그러한 결과를 낳았습니다. 전체 330석의 의석 가운데 6석밖에 차지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시기의 진보 진영으로 비추어 보더라도 아주 참담한 패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을 하야시켰던 그 혁명적 전국에서 혁신 계열이 이렇게 참패했던 이유는 무엇인가요? 기본적으로 전체적인 혁신 세력들이 내적으로 분열하여 실질적인 혁신 세력들의 광범위한 활동들을 대중들 속에서 인정받고 민주개혁으로 계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지 못했기 때문에 민심의 지지를 잃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시에 7월 29일의 총선에서는 결국은 장면의 민주당 정권이 전체적인 의석을 전부 다 가져가 버렸습니다. 장면 정권의 우유부단함 그리고 이런 미적미적거리는 그러한 성과 없는 민주개혁 행보들로 통해서 바로 박정희 5.16 군사 쿠데타 세력들이 쿠데타를 일으키면서 자기네들이 혁명 세력이라고 그렇게 혁명을 참칭하는 이런 결과를 낳아버렸던 것입니다. 전체 혁신 세력을 전부 다 하나로 아우르려는 그런 통합의 노력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 통합정당을 구성하려는 혁신계열의 통합의 노력은 박정희 군사 쿠데타 이후에 군부 정권에 의해 가지고 반국가 세력으로 규정되고 모두 다 구속되고 말았습니다. 결국에는 군부 독재 세력들이 가장 두려워했던 건 무엇이었냐면 전체 혁신 세력의 통합이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4.19 혁명 당시의 혁신 세력들의 현황을 살펴보게 된다면 지금 전국에서 진보 진영의 처지와 상당히 유사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도 진보 진영은 민중연합당, 그리고 정의당,
녹색당, 노동당 등과 같은 다양한 정당으로 분열해 있고, 그리고 또한 진보 정당에 참여하지 않는 진보 세력들도 상당히 많이 포진하고 있습니다. 진보 진영이 하나로 일치하여 단결하지 못하고 서로 분열해 있다 보니까 진보적 목소리를 크게 내지 못하고, 지금 다가오는 이 대선 정국에서도 진보 세력이 진보적 정책 그리고 진보적인 비전, 대한민국 사회를 어떻게 대개조해 나갈 것인가, 적폐를 어떻게 청산할 것인가 하는 그러한 로드맵을 국민들에게 의미 있게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은 국민들의 혁명의 열기, 대통령을 탄핵시킨 이 투쟁의 열기, 촛불의 열기는 고스란히 민주당이나 국민의당과 같은 불철저한 개혁 진영들에게, 야권 정치인들에게 넘어가고 있는 이러한 상황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민주당이 불철저하다, 국민의당이 뭘 못한다, 국민의당은 사실 보수 아니냐, 이런 식으로 기성 정치 세력, 야권 정치 세력들을 우리가 비판해봐야 그것이 어떤 도움이 되겠습니까? 결국에는 이 모든 것은 다 진보 진영의 몫이 아니냐, 진보 진영의 책임이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진보 진영이 단결하여 적폐를 청산하고 한국 사회를 새로 만들어 나가는 중요한 요구를 의미 있게 제시해야 되는 것입니다. 4.19 혁명 전국에 혁명의 열기는 5.16 군사 쿠데타의 군합발에 짓밟히고 말았습니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킨 촛불의 열기는 벌써부터 트럼프 행정부가 이야기했습니다. 항공모함 칼빈 스노가 한반도로 들어오면서 지금 시기에 한반도 군사 위기가 폭증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이 대선 전국에 안보 위기, 국면이 형성되고, 지금 대선이 사실상의 안보 대선으로 치러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시기라도 전체 진보 진영은 하나로 일치 단결하여 진보적 정책과 진보적 의제를 제시하고, 지금 선거를 인물 중심의 선거가 아니라 정책 중심의 선거로 그렇게 만들어 나가는데 일조해야 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한국 사회의 적폐를 청산하고 한국 사회를 개조하려는 노력은 전체 진보 진영이 일치 단결하여 진보적 목소리를 크게 낼 때, 그러할 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시사과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